공고이사 한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어나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뭐예요? 아, 가지시라고요. 마이크 녹음하는 거 녹음하는 거. 근데 왜 전부시나 보다. 선물인 줄 알았어요. USB인 줄 알았어요. 지금부터 이만규 총국지부장의 해물 열람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간의 경과 과정을 전체적으로 일단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 날짜나 이런 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총국지부장의 협회 회무에 대한 의혹과 기자회견 발표문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충북총회를 거쳐서 협회에 회무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을 공문으로 받아서 회무 연락에 응하고 강정은, 윤정태, 한진규 이사 및 총무국장, 재무팀장의 입회하에 회무 연락을 시행하였습니다. 연락 요청, 공문상으로 연락 요청을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지출 결의서, 전표 및 품위서, 계약서, 월별 카드 사용되어 월별 현금 사용되어 외부 발송 공문 및 수납 공문서, 지출 및 수입 통장 일체 건에 대한 열람의 건으로 보내오셨고요. 회무 열람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회무 열람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 열람을 하려면 한 1개월은 걸릴 것 같아서 이만규 지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만규 지부장님이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좀 중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추려달라고 해서 한 9가지 건에 대해서 회무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2021년 하반기 임산혁 K대표 공정거래협회 L 회장과 만난 임원 명단 및 회의록 일체 이거 열람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회의는 제가 직접 참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플란트 업체들에 보낸 지원금 요청 공문 및 계산서 일체, 고인구직 사이트, 메가전 업무 협약 공문 및 계약서 일체 열람하였습니다. 공동사업비 세 번째, 공동사업비 9천만 원 인출 시 지출 결의서 및 은행 인출 문자 및 문자 수신인 명단 일체, 현금 인출 시 은행에 제출한 사유서 전부 열람하였습니다. 은행 인출 문자는 정부에게 발송되는 게 아니라 재무 담당 부회장, 재무이사, 재무팀장님께 문자 수신이 됩니다. 현금 인출 시 은행에 제출한 사유서는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일일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나 지상으로 제출 사유서에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네 번째, 3월달 정기감사 시 감사단에서 협회장 및 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일체 전부 연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사업비 9천만 원이 반환된 자료에 대해서 통장 및 관련된 자료를 다 열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결위 보고자료 중 공동사업비 부분 원문과 초계 보고자료 중 공동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열람하였습니다. 예결위부터 총회까지 감사단과 재무팀의 회의록 및 카톡방 대화를 포함 일체에 대한 내역은 회의록은 열람하였고 카톡방이나 그런 나온 대화글은 개인정보 때문에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여덟 번째,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지출결의서 및 전표 일체, 해당기관 통장 입출금 내역 일체 이거는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양이 반대하여 이만규 지부장이 원하는 부분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아홉 번째,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외부 발송 공문, 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 및 수납공문서, 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 수납공문서입니다. 이것도 이만규 지부장님이 원하는 것을 다 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내용이고요.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봤을 때 이만규 지부장님 또한 의혹이 되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러한 안 좋은 선례가 반복된다면, 안 좋은 선례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 해무 연락 규정에 보면은 다른 방법이 있음, 유효한 그거를 해결할 유효한 수단이 없을 때 재무 연락, 해무 연락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선례가 직접 연락을 하는 안 좋은 선례가 반복된다면 정상적 해무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무 연락 방식이라든가 규칙 같은 거를 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협회가 방해가 되는 쪽은 안 되게 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문이 해소가 되었지만 해무 연림이 끝나고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이거는 이만규 지부장님께서 회원들께 빨리 공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해무 연락을 목요일날 했으니까 2주 정도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별 말씀이 없으시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해본 결과 다른 필요한 자료가 더 있어서 더 이따가 발표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해무 연락 과정 중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그동안 의혹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돼 있으면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해서 회원들을 위한 협회가 일하는데 방해가 안 되었으면 하며, 또 과정 중에 따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의혹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혼란의 상태로 갔다면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서 일하기가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브리핑은 제가 여기까지 했고요. 또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질문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참석하신 윤정태 재무이사께서 해무연락 참관인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이사 윤정태입니다. 우선 그 이만규 지부장님이 요청하신 7개월간의 해무자료와 그다음에 회계자료, 회계자료에는 전표, 지출결서, 그다음에 통장 등을 다 준비해서 그날 이만규 지부장님이 원하시는 의혹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서 보여드렸고, 또한 그 자료를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만규 지부장이 궁금해하거나 의혹을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해서 성심껏 재무이사로서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흘러오는 상황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그 공동사업비 9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상에서 그 공동사업비에서 9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회계상으로 왜 그런 게 적혀 있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재무 쪽에서의 그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질문이 나오실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일단 2022년 1월 중순에서부터 2월 4일까지 세 군데 업체에서 3천만 원씩 치약 산업 발전과 치산업의 그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금으로 협회에 3천만 원씩 9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9천만 원은 회계상으로 일반 회계 잡수입으로 잡혀서 9천만 원이 그 항목으로 들어왔고, 그 당시에 이제 대선이나 뭐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어서 그 뭐 정책 추진비로서 공동사업비에서 2월달 세 번에 걸쳐서 3천만 원씩 업무 정책 추진비입니다. 그래서 협회장님이 9천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오해가 생긴 부분은, 감사님들하고 오해가 생긴 부분은
지금 업무 추진비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 추진비 규정은 그 일반 회계에 있는 그 회장 업무 추진비인데 그 업무 추진비 규정에는 500만 원 이상을 인출할 시에는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9천만 원이 인출된 그 계정은 공동사업비에서 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비 안에는 정책 추진비라고 해서 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동사업비에서 나간 부분을 감사님들이 그것도 업무 추진비라고 보시고 이게 500만 원 그 규정에 이제 가늠하셔서 반환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사업비에서 그 나가는 그 정책 업무, 정책 추진비는 사실상 500만 원의 그런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관례도 그렇고 이 대외 정책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 금액 자체가 500만 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과거 선례에도 그런 그 500만 원 이상의 돈이 나간 적이 많고요. 그다음에 일단 공동사업비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이 생긴 점이 그 업체에서 9천만 원 받은 돈이랑 공동사업에서 나간 돈이 일치하다 보니 이게 업체에서 받은 돈이 전부 다 똑같은 돈이 이렇게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서로의 성격이 틀린 돈이고 업체에서 받은 돈은 일반 회계 쪽으로 갔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간 돈은 공동사업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어긋나거나 그렇다고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 결제 라인에서도 뭐 재무이사, 총무이사, 재무부회장을 거쳐서 결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9천만 원이 나가고 들어간 거에 대한 뭐 통장도 다 이만규 지부장님이 다 보셨지만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 감사를 받은 게 3월 26일 날입니다. 2022년 3월 26일 날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9천만 원이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억 6천여만 원이 있는 공동사업비에서 9천만 원이 빠진 거를 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죠. 돈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감사 이후에 그 감사님들이 협회장님께 공문을 보내서 이거는 업무 추진비 500만 원 규정을 적용하셔서 반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협회장님도 이게 공동사업비에서 나간 건데 왜 그거를 그 500만 원 규정을 받는 업무 추진비로 생각을 하시느냐 그 부분에서 감사와 협회장님의 의견이 차이가 있었지만 협회장님이 그걸 받아들이시고 3월 30일 날 5천만 원, 4월 1일 날 4천만 원 반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다시 그 공동사업비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공동사업비로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 예결선 심의위가 있었는데 그 9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9천만 원 들어온 거를 공동사업비 안에다 넣어서 이거를 말하자면 수정을 한 거죠. 그 감사에서 나왔던 자료와 예결산 심의에서 나왔던 자료는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거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표기를 한다 그러면 일부러 거기다 다 적어놔야 되는데 모든 사항을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수정을 하면서 그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돈의 그 수정을 하면서 감사님들께 보고를 했고
감사님들도 다 동의한 상황에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 외결산 심의위에서는 공동사업비가 원래대로 9천만 원이 안 나간 걸로 적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외결산 심의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대의원 총회 자료에도 똑같이 수정된 그 회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재무 쪽으로는 뭐 제가 그래서 이만규 지부장의 의혹에 대해서는 성실껏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고 큰 의혹이 없었고 큰 의혹을 좀 푸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이따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이제 그 연락할 때 같이 봤는데 한 군데가 3,300으로 돼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 기억은 3,300을 공동사업비로 쓴 것도 있거든요. 맞죠?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300은 다른 거고요. 그 전에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 딱 9,000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300은 다른 건데 그 전표상으로 3,300으로 돼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업무 추진비나 그런 데로 위반이 된다면 3,300 하나 3,300이니까 9,300을 반환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굳이 9,000을 반납해라 하는 게 마치 이제 그런 9,000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쓰고 반납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끝났을 때 김규입니다. 이번 그 이만규 지부장의 협회 회무와 회계 연락 요청을 한 주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협회에서 부적법한 회무 및 회계 부정이 발생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나 이를 시정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 두 번째 근거는 2022년 11월 15일 개최된 협회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긴급 토의 안건 의결로 청구인의 지위가 손상되었기에 회무 열람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회계 관련해서는 제 영역이 아니고 지금 윤정태 재무이사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이만규 지부장이 회무 열람을 하겠다는 그 두 번째 근거인 제가 공보이사이자 치의신보 편집인의 자격으로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긴급 토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과 관련된 의견만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급 토의 안건은 윤리위원회 회부건입니다. 사건의 경과는 뭐 이렇게 몇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작은 2022년 8월 23일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아마 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71차 대의원 총회 대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14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만규 지부장이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마 여기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전문지 기자님들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공개 질의라는 명목으로 묻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명백히 사실인 양 답변이라고 한 것을 하였습니다. 제71차 대의원 총회 대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이 명백히 그 서류에는 적어져 있습니다. 만약 저의 질문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 저 또한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질문들은 이미 거의 외부로 유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자료가 도착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만규 지부장 스스로 그 기자회견 시 배포한 문건에서 질문이지만 사실을 기반으로 하였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당일 이만규 지부장은 또한 취재를 위해 참석한 치의신보 기자에 대한 폭언과 모욕감도 준 것을 아마 보셨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경과는 이만규 지부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와 나아가 추가 법적 처벌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이사회 긴급토의 안건 상정한 이유는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공개질이 14가지 건 전체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협회는 네오바이오텍 등 3곳의 임플란트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각 3천만 원씩을 받으면서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세 번째 질문 형식의 사실 주장만을 제가 따진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과로는요, 따라서 2022년 8월 30일 치의신보 기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반박하면서 이러한 허위 사실의 주장은 협회와 치의신보에 대한 치과의사 회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의신보가 마치 돈 세탁을 하는 듯한 범죄자로 표현하여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야기하였고 협회와 치의신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치과의사 전체를 욕보이는 행위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번째 경과로는요. 그런데 이후에도 수차례 이만규 지부장은 사실 확인 요청이 취업윤리위 회복감인가 라는 기고글을 통해서 자신의 허위 주장을 합리화하였고 치과신문, 편집인과 발행인까지 나서서 질문도 죄가 되나요? 라는 제하의 기사 등을 내보내면서 그와 같은 허위사실 주장을 동조하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과는 회무회계 열람 바로 이전인 2022년 12월 21일 한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회무 열람이 결정이 되고 나서 협회 임원 단톡방에 모 부회장에게 이만규 지부장은 대신 글을 보냈습니다. 글 내용의 일부만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질문한 14가지 중 한 가지인 광고비 문제는 제가 보게 된 계산서가 품목이 지원금으로 발행되었고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협회가 지원금으로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산서 상단 종목에 신문 및 전기 간행물로 되어 있다 보니 지원금으로 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것에 추정하여 그럼 광고비로 선수납을 한 것인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치의신보 기자들과 편집인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라면서 슬그머니 한 발을 빼셨습니다. 여섯 번째, 치의신보에서 발행했다는 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 이번에 진행했던 회무회계 열람 시에 가치 확인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만규 지부장은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계산서 본인이 봤다는 계산서가 어떻게 본인이 볼 수 있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이만규 지부장이 밝혀야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죄송한데 이 자리에서는 이만규 지부장의 입을 직접 통해서 듣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과 중에 공보이사 겸 치의신보 편집인으로서의 이만규 지부장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의신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행했던 치의신보 기자에 대한 폭언과 모욕건과 관련하여 이만규 지부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치의신보 회무회계 열람 결과 이만규 지부장이 주장했던 내용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각종 기자회견과 기고문 등을 통해 주장했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윤리위원회 회부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이 강조해왔던 책임있는 행동을 이번에는 스스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협회에서도 권한이 있는 임직원과 감사 이외에는 확인이 어려운 문건을 이만규 지부장이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의신보는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최일선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에 밀접하게 연관된 내밀한 자료들과 치의신보 영업비밀 등이 접근 권한이 없는 이만규 지부장에게 노출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자료들이 협회를 공격하기 위한 허위사실로 둔갑한 것은 우리 치과의사 조직의 안위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누가 그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였는지는 반드시 밝혀내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32대 집행부 임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회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협회 임원들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더 이상 폄훼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협회 이사는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 책임의 무거움과 권리의 보장이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만규 지부장이 협회 이사 임원의 업무 영역을 함부로 외부로 발설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님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특히 치유신보는 회원들의 회비는 단 1분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광고 수주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오히려 협회의 각종 사업과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다는 것을 회무연락으로 아마 알게 되었을 걸로 예상을 하고 또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문을 한 번에 한 3개 정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왜 기자회견을 먼저 하느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늦게 하는 게 더 좋겠죠. 늦게 하는 게, 왜냐면 이만규 지부장님이 입장문을 발표하면은 그걸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도 준비를 해서 기자회견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왜 먼저 했냐면요. 지금 2주가 지났고 이만규 지부장님이 끝나면 의혹이 있거나 그러면 빨리 발표를 해서 회원들한테 알려야 되고 회원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 또 제가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 저희 임원 톡방에 이러이러한 이런 서로 간에 알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 과정이 평소 시기가 아니라 지금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혹시 선거에 뭐 하거나 이용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그 우려를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2월부터 선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선거랑 겹치면은 또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이만규 지부장님이 이제 답변도 없고 해서 그냥 기다리다가 이제 안 되겠다 명절 지나버리면은 시간이 너무 가서 하니까 어찌됐건 저희는 저희 같이 참관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발표를 하고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판단하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첫 번째 되고 이제 질문 3개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말이 틀렸다면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계산서 지원금을 영수증을 왜 받았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수증에 세금 계산 네, 세금 계산서 후원금은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원하는 금액은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후원을 할 테니 이거를 마음대로 뭐 어디다 쓰든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지원금이라는 거는 뚜렷한 목적하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재무사님께서 말했듯이 치과 뭐 정책 관련 그런 거에 대해서 돼 있고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요청을 했고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 사업하는 분들이 아마 그게 필요했나 보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만규 지부장님이 뭐 이거를 협회장님이 세 군데다가 전화해서 지원해달라 뭐 이렇게 한 걸로 되는데 그날 그 회무감사 때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한 군데는 그냥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사업하는데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군데는 협회 쪽에서 연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매 집행부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그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반환 이후에 추가로 네, 9천만 원 이후에 추가 반응금이 있는지. 추가로 반환한 거예요. 네. 추가로 반환하는 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또 추가로 반환? 아마 감사님께서 그것만 딱 하라고 반환. 네, 추가 반환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재무사님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드린 게 제가 본 그 서류에는 제 생각으로는 9,300을 받았는데 왜 9,000을 딱 맞춰서 반환하라고 했는지 그게 조금 의아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9천만 원 사용이 안 되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사용된 건지 여쭤봤는데 그거는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의혹처럼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썼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 회원들을 위해서 쓴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는 그거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반환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이익단체고 또 회원들을 위해서 그동안 각 집행부에서 모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굳이 뭐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썼는데 만약에 썼는데 다 반납했으면은 협회장님이 자기 개인 돈으로 반납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거야 뭐 협회장님한테 직접 말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그때 협회장님께서 그때 기자회견 할 때 이렇게 쓴 걸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은 그냥 답변을 그때는 조금 네.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그때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알고 계셔야 될 게 저희가 말은 하지 않지만 회원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질문을 그 돈을 어디다 썼냐 밝혀라 뭐 이렇게 질문한 거는 조금 저희 같은 협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예. 그걸 밝히라 그러면 뭐 모든 집행부도 다 그냥 다 밝히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썼는지. 제가 하셔서 이제 정책 추진비로 쓰시려고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일 때라서 긴급하게 들어가는 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쓰시려고 인출을 하셨고 일부는 그 9천만 원 안에서 쓰셨지만 이게 반환한다는 공문이 오고 나서 그 9천을 그대로 반환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협회장님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본인 돈에서 반환을 하게 될 때 아마 본인 돈으로 쓴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9천에서 썼는데 9천을 다 반환해 버렸으니까 그 동안에 쓴 돈은 본인 돈으로 아마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왜 여쭤봤냐면 그 작년 그 제주총회 총회 앞서 지부장회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좀 들은 얘기니까 네. 지금 계시는 그 재무이사님께서 네. 그 부분 뭐그 지부장 회의에서 아마 그 사용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듣다 보니까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 제주지구 총회 그 전에 그 지부장 회의 때 저한테 이제 질문이 와서 제가 그런 정책 쪽으로 이제 뭐 그런 배관 업무나 그런 쪽으로 이제 대답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워낙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선거 때고 그래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발언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려다가 못한 점이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디에다 썼느냐 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다 이제 지금 기자회견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환하실 때는 아마
협회장님 돈으로 메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기식 기자님. 네. 지난번에 그 이영수 회원이 그 해무열람을 할 때 아무런 통제 없이 사진까지 찍으면서 기관에도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해무열람을 해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규정에 맞게 누구누구 입회에서 몇 시간 동안 잘 진행됐는지 그 경과를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회계 자료가 이렇게 좀 엉성하게 관리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돼서 자꾸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그왜 시정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 얘기가 불거진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쯤 그 유출 경위라든지 이런 게 조사가 좀 된 게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뭐 제가 그 사건의 피해자고 제가 또 계속 그 경찰 쪽에서 한 번 받았지만 받고 그다음에 또 상고라고 하나요? 또 조사해달라고 해서 대검찰청까지 가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아무튼 다 사진까지 찍고 굉장히 오래 이렇게 협회 어떻게 보면 협회 창고가 그냥 다 털리게 뭐 그런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회무열람 그 규정이 그 이후로 회무열람 규정을 보완을 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대 집행부에서 시작해서 31대 이사분 집행부에 완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해무열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해무열람을 이번에 이만규 지부장님이 지정해 주신 항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했던 거는 규정에 의해서 해무열람을 또 안 해버리면 회원들의 알 권리가 없어진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만규 지부장님도 그러면 안 된다. 회원들의 알 권리 그걸 내세우셔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은 회무라든가 그런 서류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기계적으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죠. 전표 같은 거는 딱 보안 장치에 다 돼 있고요. 다만 그거는 사람의 문제죠. 사람이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놔도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 뭐 제가 맘만 먹으면은 어디 뭐 이런 건수가 있으니까 봐야겠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뭐 회무를 지난 거를 갖고 다시 들춰보거나 한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결제를 쭉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제 라인이 있고 그 결제 라인에 있는 분들은 다 볼 수가 있겠죠. 그걸 보면서 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걸 보고 그냥 결제만 하고 안 넘어가고 그거를 맘만 먹으면은 갖고 있겠죠. 그래서 아까 한진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등기된 임원으로서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밝혀내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거를 밝혀내려고 경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잘 보관되어 있는데 결국 사람의 문제죠. 왜 사가 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이제 입장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무 열람 시에 이만규 지부장님에게 이제 물어본 것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갖고 있다는 또 실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진행할 때도 본인에게 자료가 다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지부장으로서 이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협회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의 철저하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른 소관 업무를 간섭하는 것도 되지만 좋지 않은 애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문제가 됐을 때
그 자료 유출자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서로 신뢰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협회 임원들은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제가 저기 회무 연락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방규 지부장께서 충북지부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요청 그 명분을 삼았던 그 자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을 요청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거를 3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이거는 그 세금계사서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회무 진행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특히 이제 최의신부 관련해가지고 어떤 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이방규 지부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료를 요청했다고. 그래서 이 자료는 협의 진행 과정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감사 이외에는 거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감사님이 요청을 해서 제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방규 지부장이 그거를 알고 있을까? 그리고 자기 본인이 서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다음번 본인 의사표명을 하실 때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 이 협회를 정말로 와해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럼 배우 세력이 누구인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지금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회원들을 이렇게 협회를 구렁텅이에 쏟아부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협회 회무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사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왜 기자회견을 굳이 해가지고 그것도 협회가 먼저 해가 이방규 지부장 입장을 듣지 않고 먼저 하느냐. 시기가 좀 더 지나보면 그때는 또 선거판이라고 그래서 숨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의혹은 의혹대로 다 제기를 하신 다음에 나 몰라, 미안해, 쏘리 하고 단톡방에 그냥 글 하나 던져놓고 시의신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라는 말로 지금 끝내버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이사회 때도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회장님에게 분명히 이방규 지부장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저도 자료를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규정이 있는 줄,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알았는데, 치과의사 언론 매체 이용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198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임직원들이 아마 대다수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1984년도에 언론 매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사실 확인 없이 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무조건 해고하세요 라는 규정이거든요. 이게 1984년도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선배님들이 40년 전에 지금을 예견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거꾸로 생각하면 40년 전에도 얼마나 심했을까. 그때도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제정을 하셨겠구나. 거의 지금 사문화돼가지고 저 이거 이번에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치과의사로서 허위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 떠들 때는 그렇게 심하게 떠들더니 지금에 와서는 차일피일 시일을 미루고, 아마 이거 선거 과정 중에 이거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사과 얼마만큼 했으니까 논란 삼지 말아주세요 라고, 또 논란 삼는 것은 거꾸로 집행부에서 혹시 집행부 후보 도우려고 혹시 일부러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단톡방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밝힌 게 있습니다. 회무와 선거는 명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회장님께서 글 하나 올리길래 그렇게 했는데, 딱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선거와 무관하게 아직 저희들 임기가 4월 30일까지 3달하고도 열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 놀지 않습니다. 회무 성과 올리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6조에 보면은 본 협회 회원이 대외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이용 보도된 내용으로 인하여 국가적, 사회적, 학문적 또는 회원 간의 모르를 일으켰을 때에는 본 협회 윤리위원회 회부 처리할 때 이런 게 있네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거.
치과 가서 언론 매체 이용에 관한 규정이라고 A4 용지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